저도 이제 유영만 교수님 글이나 책을 많이 보고 강연도 많이 듣고 하지만 오늘은 10,000명의 청중이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이 많은 사람들의 좋은 기운을 또 얻고 싶기도 하고 그 현장에서 그 기운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설레임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꿈이나 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이번 유영만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제가 나아갈 방향이나 길을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힘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솔직히 뭐 역경이랄 거 없지만 일단 사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그런 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좀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꼭 듣고 싶거든요. 그런 게 좀 격려나 힘이 돼줄 수 있는 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남다른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남다른 시련과 역경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을 뒤집어서 남다른 경력을 만든 사람들의 사례 중에 주로 오늘은 제 이야기니까 제가 체험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본론의 이야기는 도전, 열정 그리고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바꿔야 될 것과 바꾸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이걸 결정하려면 의사결정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바꿔야 되는구나, 이거는 바꾸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가치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 그 가치 판단 기준이 저의 입장에서는 그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제가 사하라 사막에 갔다 왔다고 그랬죠? 네, 사하라 사막을 하루에 40km씩 6박 7일 동안 250km를 가는 건데요. 저기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가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저 사진 봐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써놨어요. 여러분 다 같이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힘들어야 힘들어 간다. 힘들어야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힘을 쓰기 시작한다. 자, 사람이 힘이 생기는 방법은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은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힘을 쓰기 시작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 직면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정상적인 방법으로 힘 안 들이고 살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엄청나게 다른 방법으로 힘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하루에 40km를 가는데요. 아까 동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40km의 끝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내 두 발로 40km의 끝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남이 데려다 주는 것은 진정한 의미 내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여기 보시면 and와 and가 있죠. 네, 그죠? 그래서 하루의 끝이 40km인데 그 40km의 끝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그 끝에서 그 다음날 다시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끝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여기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끝에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끝에서 그 다음날 내일이 시작되고 월말에서 월초가 시작되고 연말에서 연초가 시작되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또는 1사분기 상반기의 일의 끝이 비록 아름답고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끝에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다짐과 결의를 하면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올해 2월달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안나푸르나 4130m에 올라가 본 사람 흔들어 보세요.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사하라 사막에 가서 마라톤을 뛰어봤거나 안나푸르나에 가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만나본 사람. 그래서 세상에는 안나푸르나의 4130m에 올라가 본 사람과 저같이 여러분같이 안 갔다 온 사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요. 그래서 안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를 낮추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기분이 나쁘면 사하라 사막이나 안나푸르나 갔다 오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보는 것과 가보는 것 사이에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푸르나든 사하라 사막이든 사진으로 백날 봐봐야 그건 보는 겁니다. 근데 가서 보는 것과 앉아서 보는 것은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안나푸르나를 바라보는 순간 사람들이 저하고 같이 13명이 갔었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눈물을 흘리는지는 가서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리처드 바커가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는데, 눈으로 보듯이 배우면 안 된다. 보고 배우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을 뒤치고 나가 일상에 가서 내 몸을 움직여서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살아있는 지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일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남의 일에 열광을 하면서 발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례 중에 하나는 전자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안 보고요, IT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신문인데, 제가 칼럼을 주 5회 2년 동안 500회의 칼럼을 썼어요. 여러분도 글을 쓰면 쓰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일단 백지우에다가 한 줄을 쓰세요. 그러면 두 줄이 써지고요, 세 줄이 써집니다. 그러니까 쓰면 쓰임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위대한 영감은 언제 오느냐면 항상 마감 시간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계 상황에 몰아붙이고 마감 시간이 되면 위대한 영감이 떠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남들이 읽지 않는 책을 열정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특히 동서양을 방문하고 동서양의 고전을 읽어야 돼요. 여기 말장난 같지만 고전을 필사하지 않으면 고전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고전을 읽지 않으면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전이 두껍고 그래도 스마트폰은 가끔씩 꺼놓고 여러분 스스로와 자세를 가다듬고 침묵을 유지하면서 고전을 열독하는 사람이 세상을 다르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 혁신에 대해서. 자, 여기 물음표가 곡선의 물음표입니다. 그죠? 이 물음표를 참으로 신기하게도 밑으로 잡아 당기면, 참으로 신기하게도 잡아 당기면 무슨 표시가 돼요? 느낌표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물음표 속에 느낌표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혁신은 어제와 다른 물음을 던지면요, 어제와 다른 감동의 느낌표가 나와요. 이 감동의 느낌표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도 있어요. 나한테 감동을 주는 그 무엇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제와 다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바뀌지 않으면 답이 바뀌지 않는다. 자, 이제 두 번째 본론에 들어가서요, 나를 바꾸는 세 가지 방법, 체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몸입니다. 몸. 우연한 마주침이 영혼을 뒤흔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나를 바꾸는 방법은 첫 번째, 발걸음을 바꾸고 체험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 체험이 바뀌지 않으면 체험적 자극이 안 바뀌어서 내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은 사람 인변에 사람이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서 느끼는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낄 줄 아는 능력이 인인데요, 결과적으로 인간이 바뀌려면, 인간 관계 속에 인간이 바뀌려면 인간 관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안 바뀌면 그 속에 들어있는 인간은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지식입니다. 지식. 우연히 만난 책이 운명을 바꿉니다. 저도 예전에 평택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가 우연히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이 다시 태어난데도 이 길이라는 사법고시 체험생 수기집이에요. 거기에 공돌이가 사법고시 패스한 수기가 있어서 저도 그 책을 보고 1년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1년간 딱 끊었어요. 1년만 끊었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1년 딱 끊고 법학과 가려고 공부했다가 점수가 안 나와서 한양대 교육공학과 간 거예요. 그런데 한양대 교육공학과에 제가 교수가 됐잖아요. 자, 이 체인지를 공식으로 만들면 Y는 ER 제곱인데 여기 E는 체험입니다. experience. R이 두 개인데 첫 번째 R은 reading이고요, 두 번째 R은 뭐예요? relationship, human relationship. 그러니까 Y, 바깥으로 나오는 창작물이 바뀌려면 체험과 독서와 인간관계가 만드는데, 제가 이 공식을 만든 중요한 이유는 이 앞에 2가 제로가 돼버리면, 체험이 제로인 사람이, 0인 사람이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면 뭐가 나와요? 빵이에요. 빵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체험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책을 읽어도 내 걸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남들처럼 살지 말고 나처럼 나답게 살자. 자, 여기 새가 있고 토끼가 있고 오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눈 오는 날 산등성이는 누가 제일 잘 올라갈까요? 토끼가 잘 올라가죠. 그럼 제일 스트레스 받는 친구는 오리가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오리 엄마가 바로 토끼하고 비교를 해요. 야, 너 바보 아니냐? 토끼처럼 왜 산등성이도 못 올라가냐? 그래서 오리를 데리고 여름방학 때, 아니 겨울방학 때 저 알래스카로 전지훈련 갔다 와요. 빙벽 타기 훈련 같은 거 받으러 갔다 와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수영하기야. 수영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예, 오리가 제일 잘하고. 누가 제일 스트레스 받을까요? 토끼가. 수영하는 토끼 보셨어요? 이번에는 토끼 엄마가 바로 오리하고 비교해. 야, 너 바보 아니냐? 옆집에 오리 수영을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그래서 이번에는 토끼를 데리고 여름방학 때 괌으로 특수 과외를 받으러 갔다 와요. 그래서 토끼가 수영 배우다가 스트레스 위장염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자연에는 저마다의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재미나게 신나게 살아가는데 오로지 인간만 남과 비교하면서 평생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답게 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요,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 좋아서 미친 듯이 합니다. 미칠 광자. 그리고 수단과 목적이 구분되지가 않아요. 진선진미. 뭐냐? 과정의 아름다움이 결과의 아름다움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결과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미친 듯이 하시면 멋진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습도 실전처럼 완벽한 연습만이 완벽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에 완벽주의자가 되려 하지 말고 경험주의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완벽하게 시작하려다가 완벽하게 시작하지 못합니다. 네, 대충 준비해서 시작하고 안 되면 다시 하고 넘어지면 일어서면 됩니다.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만 교수님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실제로 제가 행하는 거랑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랑 그게 좀 괴리감이 많이 있었는데, 강의를 듣고선 좀 이제는 좀 내가 직접 나서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마 제가 들은 이후에 많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좀 심정이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것 같아서 좋은 강의였습니다. 유영만 교수님 강의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런 근본이 책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맨날 엄마 책 읽으라 해도 그냥 뭐 할 일 많다 이러면서 책 안 읽고 계속 그렇게 미뤄뒀었는데, 오늘 강연 들으면서 책 읽는 거의 중요성을 정말 깨달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수님이 뭔가 그렇게 혁신적이고 파격적이라는 점에서 좀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이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된다고,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이게 나중에는 제 경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발판 삼아서 더 큰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